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드디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고용시장 악화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내리자니 물가가 부담이었는데 일단 이번 주 나온 데이터들은 인플레이션 고민은 조금 더 뒤로 미룰 수 있도록 해줬다는 분석입니다. 당장은 고용지표에만 집중하면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건데요. 다만 앞서 나온 수치가 대폭 하향 수정되는 모습이 이어지면서 미국 경제가 정말로 침체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통계를 믿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큽니다. 자,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지난 주말 나온 고용 수치 예상보다 훨씬 부진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8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수 증가폭이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요. 전달보다 2만 2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7만 5천 명을 크게 밑돌았고 7월 증가폭과 비교해도 4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발표된 연간 고용 데이터 예비치도 대폭 하향 수정돼서 충격을 더했는데요. 미 노동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 증가폭을 기존 발표된 수치보다 91만 1,000명이나 낮췄습니다.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향 조정입니다. 기존 표본조사 결과를 실업보험 기록 등을 토대로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당초 발표된 179만 명 증가에서 반토막 난 겁니다. 이번 조정은 올해 3월까지의 데이터인 만큼 현재 미국의 고용 상황과 시차가 있긴 한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시행 이전에도 고용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의 고용 냉각 우려를 키웠습니다. 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리안츠 그룹 경제고문은 연준이 고용 목표 달성에 실패할 위험이 커졌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특히 이제 선행지표인 생산자 물가는 오히려 전월 대비 떨어졌는데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반응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8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PPI는 전달보다 0.1%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선 0.3% 상승을 예상했는데 오히려 떨어진 건데요. 월가에선 기업들이 관세를 가격에 전가하는 대신에 자체적으로 흡수한 결과로 보면서 앞으로의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전년 대비 2.9% 상승해서 시장 예상에는 맞아 떨어졌지만 7월의 상승률 2.7%와 비교하면 상승세가 한층 가팔라졌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도 7월보다 0.2%포인트 높은 0.4%로 지난 1월에 0.5%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시장에서 물가가 천장에 달라붙은 것처럼 잘 안 떨어진다는 이른바 끈적한 흐름을 이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즉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고용지표의 대폭 하향 조정을 바탕으로 미국 경제가 약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CEO도 고용 약화 신호를 면밀히 지켜봐야 하고 여전히 높은 물가 신호들이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무역전쟁과 협상 상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그게 성장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좀 더 섬뜩한 분석을 내놨는데요. 무디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이 해고를 시작한다면 고용 침체를 넘어서 전체적인 경기 침체가 될 것이라며 미국 경제가 절벽 끝에 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미 경제 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잇따른 고용 지표들이 둔화 흐름을 가리키고 있고 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가격 상승 흐름을 지적하면서 이미 미니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같은 우려가 채권 금리에 이미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네, 맞습니다. 현재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4%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 등으로 올 들어 한때 4.8%까지 올랐던 흐름과 비교해보면 하락 흐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비해 미 연준이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이 채권 금리에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FHN 파이낸셜의 전문가는 연초에는 트럼플레이션, 그러니까 고성장과 물가 상승 시나리오가 예상됐지만 이제는 성장 둔화 환경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10년 만기 국채금리 하락세에 반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예상보다 부진한 고용지표의 10년 만기 국채금리의 연말 전망치를 4.25%에서 4%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경기 침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일 텐데 실제로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도 침체 공포 확산은
차단하는 모습이에요. 네, 먼저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8월은 연중 가장 잡음이 많은 달이고 가장 큰 수정치가 나온다면서 고용시장 흐름에 대한 확대 해석의 진화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경제 상황을 물려받았다면서 전임 바이든 정부의 탓으로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백악관은 노동통계국이 고장났다면서 고용지표 자체에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통계 조작을 주장하면서 노동통계국장을 전격 경질한 뒤에 보수 성향의 후임자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물가지표를 가리키면서 인플레이션은 없다, 또 금리를 지금 당장 대폭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일단 다음 주 연준의 금리 인하는 확정됐다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상승 경계심이 이어지고 있지만 부진한 고용 지표들이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재개하는 데 힘을 실었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노스라이트 자산운용의 전문가는 고용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어 연준이 올가을 금리를 인하하기 더 쉬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선물 시장에선 이달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을 100%로 보고 있고 주 후반에 기대감이 약화하긴 했지만 한 번에 0.5%포인트 인하하는 비컷 전망도 재등장했습니다. UBS 글로벌 웨스 매니지먼트의 전문가는 고용 둔화와 관리 가능한 수준의 인플레이션 조합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추진하도록 만들 것이라면서 이달 0.25%포인트 인하 이후에 내년 1월까지 세 차례 연속 같은 폭의 인하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관세 충격에 따른 물가 상승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또 잇따른 고용 지표들에서도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한 가운데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시그널이 다음 주 FOMC의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